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의 시사토론입니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문을 닫을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수도권 위주로 집중된 만큼 학령 인구 감소와 지역적 한계에 따른 지역대학의 위기를 표현한 말입니다. 전북 지역에서도 세 개 대학이 재정 지원 대학에서 탈락하는 등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지방대, 그냥 바라보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시사토론에서는 위기 극복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토론 함께할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2021년 대학 기본 역량 진단 결과 전북에서는 군산대, 한일장신대, 전주기전대 이렇게 세 곳이 탈락을 했어요. 이제 국립대도 예외가 아니구나 하는 점에서 더 충격이 큰데, 자 양현호 군산대 처장님, 일단 가 결과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이의 신청을 하셨죠? 예. 무엇 때문에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겁니까? 예. 먼저 저희 대학이 이렇게 즐겁지 않은 이유로 도민들의 관심을 받게 된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대학 입장에서 이번 기본 역량 진단은 전형적인 오진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오진에 대해서 더 심각한 것은 이 오진을 번복하려는 의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역에 위치한 국립대학으로서 그동안 탄탄하게 대학을 운영해온 저희 대학 입장에서는 더욱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여서 각가지 루트를 통해서 이 불합리함을 알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구체적인 문제점은 차차 따져보기로 하고요. 이형효 원광대 처장님, 원광대도 몇 년 전 이런 비슷한 아픔을 겪은 적이 있는데 이번 평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저희 원광대 약 10여 년 전에 현재와 같은 대학 기본 역량 진단 체계가 갖추어지기 전에 일부 정량 지표 미달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이후에 입학 정원을 좀 축소하고요. 또 일부 학과에 대한 학사 구조 조정을 통해서 교육부가 요구한 지표를 만족했습니다. 이번에 이루어진 3주기 기본 역량 진단은 2주기 때 지적되었던 지역대학의 몇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지역에 있는 대학에게는 불리한 평가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각 대학이 특성화 방향을 설정하고 또 적정 규모화를 통해서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전라북도 의회 김정수 부위원장이 나와 계시는데요. 자, 의회에서는 지역대학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자, 그런데 이 군산대의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전망도 있거든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네, 그 대학의 경쟁력이 저는 이제 국가의 경쟁력이다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지방대학의 경쟁력이 또 지역의 경쟁력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교육부의 평가 결과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지역은 이미 소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5분 발언을 통해서든 또 다른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 이제 지역 대학과 우리 지자체가 함께 상생 협업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 상황에 우리 군산대의 문제를 놓고 이제 이의 신청을 52개 전체 대학이 다 했습니다. 근데 교육부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지 않느냐 이런 어떤 예측들을 하는데 만약에 이 교육부에서 여기에 따른 어떤 현명한 답을 내놓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의회는 물론이고 우리 전라북도 도민 모두가 함께 나서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교육부의 평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자, 교육부 평가에는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라는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고 해요. 먼저 양 처장님, 예. 그 정성평가와 정량평가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개요부터 설명 좀 듣고 시작할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정성평가, 정량평가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정량평가는 일선 대학으로부터 이 평가를 위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받지 않고 이미 다 알려진 그 대학 정보공시 사이트를 통해서 거기에 제시된 데이터를 가지고 소정의 산출 방식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가장 객관적이고 또 가장 입체적으로 대학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이고요.
정부에서도 굉장히 집중적으로 강조하는 평가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시 평가이기 때문에 항상 전 국민이 볼 수 있는 평가이거든요. 그래서 그 평가에서 저희 대학은 이제 100점 만점 기준으로 98점 정도의 평가를 받은 겁니다. 두 번째가 정성 평가인데 이거는 이제 패널을 구성해서 패널 위원들이 저희가 낸 100페이지 정도 되는 보고서하고 증빙 자료들을 보고 이제 일종의 최점 방식처럼 최저점, 최고점 빼고 평균 내는 방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게 평가 항목별로 또 배점도 적은 건 2점에서 큰 건 7점 정도가 돼서 이게 편차가 굉장히 큰 체계로 돼 있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특별히 저희뿐만 아니라 지금 수도권에서도 강하게 반발하는 몇몇 대학들이 특별히 점수를 못 받은 항목이 이 정성평가이고 그래서 특히 항목당 배점 비율이 큰 항목들이라는 걸로 봤을 때 정량평가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그 정량 평가라고 하는 것은 뭐 예를 들면 학생 충원율 등 그 어떤 수치를 기본으로 하는 거고 정성 평가는 그래 이 대학에서 얼마나 대학 운영을 해서 정성을 들이고 있느냐를 평가한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예, 그렇게. 자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된다는 게 정성 평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정성 평가를 왜 수용할 수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좀 구체적인 사유로? 네, 이제 저희는 이제 정성평가 점수가 좀 낮은 항목이 교육과정 운영 및 개선 항목입니다. 그 이제 교육과정 운영 및 개선은 주로 전공, 교양, 그다음에 교수학습법 이런 거에 대해서 그동안에 해당 대학이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를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저희는 그 지난 2주기 때에도 1주기 때도 물론 A등급을 맞았고 2주기 때에도 자율개선 대학으로 선정돼서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1년에 한 40몇 억을 받아서 3년간 그 예산을 오롯이 교육과정 운영 개선, 교육 혁신, 그다음에 교수 학습법 개선 등에 쏟아왔습니다. 그러니까 2주기 때보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 점수를 더 맞아야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오히려 2주기에 비해서 현격하게 줄어진 평가를 받았다는 점에서 이 평가 잣대가 잘못된 게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다른 이의 신청하는 대학도 핵심 요지는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영일 처장님, 이 평가가 권역별로 무조건 10%를 탈락시키는 방식이다. 저 이렇게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네, 그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3년 전에 이루어졌던 2주기 평가하고 올해 이루어진 3주기 평가가 약간 좀 그 변화가 있었는데요. 2주기 평가에서는 전국 단위에서 전체 대학을 선정할 때 권역별로 할당을 했고요. 또 전국 단위로 할당을 하는 그런 비율이 5대 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6분의 5는 권역에서 5개 권역에서 먼저 대학을 선발하고 나머지 대학을 이제 6분의 1에서 전국적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이 비율이 지역 대학에 불리하다는 그런 의견이 이번에 반영돼서 3주기에서는 선정 대학의 90%를 권역에서 먼저 선정하고요. 그 권역에서 탈락된 대학들을 이제 전국에서 10%를 이제 선발하는 그런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상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던 약 10% 정도의 대학들은 이제 불가피하게 탈락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3주기에서는 전체 선정 대학 136개가 있었는데요. 지금 진단에 참여한 대학이 186개이기 때문에 약 한 73%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권역별로는 122개 그리고 전국 단위에서는 12개가 선발이 되어서 비록 그 권역별로 많은 그 선정 비율이 높아지긴 했습니다만은 상대평가의 특성 때문에 이런 탈락하는 대학들이 부득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한계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 부위원장님. 자 이렇게 상대평가식으로 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언젠가는 탈락할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이제 클 텐데 이런 방식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방금도 우리 그 양현호 군산대 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군산대만 하더라도 그동안 그 재정 지원 대학으로 교육부 지원을 받았어요. 또 교육부에서 이런 어떤 재정 지원 사업으로 대학의 여건과 그 학생 지원이 강화되었다라고 자랑을 또 이렇게 한 대학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대학을 그것도 국립대학을 탈락시켰던 것들은 결국 교육부의 자가 모순이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고요. 근데 이제 언론의 이제 보도를 보면 89점대, 90점대 이런 대학들이 많이 탈락되는 어떤 모습을 볼 때 이것은 탈락을 시키기 위한 하나의 평가의 방법이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육부에 강력하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은 뭐냐면 그 탈락은 되었어도 연 1년에 지원들은 47억 원, 50억 원 정도 되면 3년이면 한 150억 정도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차등 지급하는 어떤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졌습니다. 네. 네. 자, 저희가 지금 그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재정 지원 제한 대학이라는 게 있고 기본 역량 진단을 통한 재정 지원 탈락 학교가 있어요. 군산대는 후자의 경우죠. 재정 지원에 탈락을 한 건데 문제는 20피처를 맞아서 재정 지원 제한 대학으로 혼동을 해서 부실 대학으로 낙인 찍힐 가능성이 크다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더라고요. 예. 어떻습니까? 예, 이 점 또한 저희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2주기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고 공교롭게도 수시 입시 목전에 이걸 꼭 발표를 하거든요. 그거를 그렇게 발표하는 이유를 좀 취지를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 많은 혼선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 대학은 1년에 예산을 한 1,700억 원 정도를 집행을 합니다. 그 정도의 돈이 군산 지역을 지나왔다 흘러가는 돈이거든요. 그게 많은 부분이 군산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학생 1인당 1,650만 원 정도의 교육비를 집행하고 있고요. 그거는 수도권의 중위권 대학 이상이고 전국의 180개 대학 중에서 한 39위 정도쯤 하는 거점 대학 수준 이상의 1인당 교육비를 이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이제 전임교원 확보율이나 교육비 하는 등 아까 말씀드린 정량 지표 측면에서 아주 우수한 지표를 운영하고 있는 탄탄한 국립대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위 얘기하는 부실대학이나 뭐 이런 대학은 아니다. 더군다나 재정지원 제한대학은 아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원광대 이 차장님, 원대도 이런 혼란을 겪으신 적이 있죠? 네. 먼저 이 부실대학이라는 용어는 대단히 부적절한 용어고요. 대학에 대해서 또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굉장히 혼란스러운 용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3주기 평가에서는 처음부터 일부 정량 지표에 미달하는 대학들은 아예 정부 재정 제한 대학으로 지정을 해서 이번 평가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이제 제한을 한 게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일반 재정 지원 대상에 선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부 예산만 지원에 제한이 될 뿐이지 국가장학금이랄지 학자금 대출, 국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이런 특별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지원하여 선정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잘못 사용되었던 부실대학이라는 용어가 남발됨으로 인해서 대학 구성원들과 또 대학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에게 혼란이 더 이상 있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김 부위원장님, 교육부에서는 그 지방대와 전문대에 불리한 평가라는 우려를 의식해서 지역 균형을 충분히 고려했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이 주장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못합니다. 예, 우선 우리 이 지역을 살펴보면 2017년도에 군산은 현대중공업 조선소, 그다음에 한국GM 군산 공장이 폐쇄되는 그런 아픔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정부가 군산을 살려보겠다라고 아주 많은 대안들을 가지고 이렇게 그런 대안들을 내놓았거든요. 근데 그곳에 하나의 중심이 됐던 것이 군산대학교였습니다. 군산대학교는 군산의 희망이었거든요. 근데 그 희망대학을 부실대학으로 이렇게 낙인시키는 것은 이것은 그 지역 소멸을 자초하는 어떤 결과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잘못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것 때문에 차제 우리 학생들의 어떤 충원에도 문제가 있고 또 이 군산대학교의 자랑스러운 명성들이 땅에 떨어지는 그런 어떤 나락으로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마음입니다. 예. 자, 이 차장님, 교육부의 지역 균형 고려 발언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방금 그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2주기에 비해서 지역에서 권역별로 선발하는 대학의 비율이 약간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수도권 집중화의 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인구뿐만 아니고 뭐 경제, 문화, 복지에 대해서 수도권 집중 현상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수치를 좀 조정하여서 선정되는 대학을 권역별로 지역을 확대했다고 하더라도 문제점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대학뿐만 아니고 지자체 그리고 지역사회 그리고 산업체가 협력을 하여서 지방 대학들이 더 체질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고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군산대 양 차장님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네. 평가할 수 있겠어요? 저는 이제 좀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뭐 지역의 고려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희 대학 사이즈 정도의 대학이 전국에 한 17군데가 있습니다. 그 대학들은 대부분 지역에 있고요. 그런 대학들이 지역에서 저희 대학이 하듯이 지역 경제나 지역의 사회 문화나 아니면 고등교육의 공공성이나 등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대학이 전북 지역에서 특히 호남 지역에서 유일하게 재정 지원을 못 받게 된 그런 대학으로 평가됐다는 것 자체가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불합리하고요. 이러한 평가들은 반드시 재고돼야 된다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대학을 평가하는 방식 자체도 좀 바뀌어야 된다. 어제도 연일 계속 저희가 이제 정치권이나 관계 여로에 이런 취지를 말씀을 드리지만 듣는 분들의 대부분의 공통된 반응이 대학 평가 이런 시기에서는 안 된다라는 게 아마 공통된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반드시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교육부의 평가에 대해서 의견 나누고 있는데요. 이쯤에서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생각이 나서 한번 공통 질문을 여쭤볼게요. 자, 교육부의 지원을 받으려면 학사 운영을 효율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인기 없는 학과는 없애야 되는 거고 그렇게 또 하다 보면은 주로 해당이 인문학이나 기초과학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다 보면은 학문의 다양성 분야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효과를 낼 수밖에 없는데 그 대학 측은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먼저 이 차장님. 네, 저희 원광대는 올해 개교 75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의학학 계열을 포함해서 14개 단과대학이 있고요. 법학전문대학원도 보유하고 있는 종합대학입니다. 저희 대학이 종립대학이기도 하지만 인문학 분야에 기초를 두어서 출발한 대학입니다. 박범신 소설가랄지 양귀자 소설가 또 안도현 시인이 저희 대표적인 인문학학과의 저희 동문입니다. 그렇지만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학생들이 취업 위주의 그런 학과 선택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특히 인문학 분야랄지 기초 학문 분야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또 이 사립대학의 경우는 최근 13년간 등록금이 동결되는 바람에 과거의 종합대학으로서 전 모든 학문 분야에 대해서 고른 인재를 양성하는데 상당히 이제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들도 이런 현실을 고려해서 부득이 학사 구조 조정을 하고 또 각 대학의 특성화 영역에 맞춰 가지고 학문 분야를 축소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과제가 됩니다만은 이제 보호학문이나 기초학문에 대해서는 국공립대에서 좀 전담을 하고 또 그렇지 않은 다른 응용이랄지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사립대학이 서로 일부 역할을 분담하는 그런 체계도 이번 기회에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양 차장님. 원광대 이 차장께서 기초학문은 국공립대에서 좀 전담하는 시스템 개편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저 어떻게 보면 학문의 다양성을 위해서 기초학문이 필요한 학과는 유지를 하되 그 유지를 한 학교에 대해서는 이런 평가에서 오히려 인센티브를 주는 불이익이 아니라
그래야 학문의 다양성이 보장된다라는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실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우리 대학이 운영되는 건 사립 국립을 볼 때 사립대학은 100% 학생 등록금을 기반으로 재원으로 해서 운영이 됩니다. 물론 국립대학도 한 40% 정도는 학생 등록금에 의존을 하지만 나머지 부분을 국가에서 이제 보충을 해주는 체제이기 때문에 재정 여건이 갈수록 이제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서 어려워지는 사립대학에서는 기초 보호 학문, 인문학 등을 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당연히 저희 대학과 같은 공립대학에서 담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대학은 아직도 여전히 전국의 대부분의 대학이 물리, 화학, 생물이라고 하는 학과 명칭을 다 변형된 학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직도 여전히 물리학과, 화학과, 생물학과가 있거든요. 그만큼 저희는 기초보호학문을 저변을 계속 지키고 있는데 노력을 하고 있고 인문학 분야에 대해서도 여전히 같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높이 평가되어져야 되는데 이번 평가에서는 이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는 평가 지표는 전혀 없었던 것이 또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네, 김 위원장님. 네. 학문의 다양성 무척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 효율성만 강조하는 평가가 계속된다면 학문별 부익부, 빈익빈 현상 뭐 이런 게 가속화될 텐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요. 저는 이제 제가 84학번인데 제가 전공 과목이 철학 과목이었습니다. 철학은 필로소피 그러니까 만학의 왕이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그 철학을 중요시하겠고 방금 우리 처장님 말씀하셨듯이 원광대학교의 그 수많은 어떤 그 인재들 박범신, 양규자, 뭐 안도현 씨 이런 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들은 그 시대적인 어떤 그 대학의 어떤 사명과 또 제 대학의 인문학의 어떤 발전의 어떤 그 꽃이 이뤄낸 결과물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대학이 인문학이 없다고 한다면 이게 대학입니까? 아니 직업 학교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정책적으로 정부가 좀 나설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인문학을 살리고 나가는 학교에 대해서는 오히려 정부가 인센티브를 더 제공해서 그 더 발전될 수 있는 학문으로서 승화될 수 있는 학교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저희 정치권에서 해야 할 일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집니다. 효율성보다는 다양성 강화가 우선시돼야 된다. 그렇죠. 네네. 네. 자, 지금까지 대학 기본 역량 평가를 계기로 본 지역대학의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그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먼저 그 각 대학이 느끼고 있는 가장 심각한 위협 요인은 무엇인가 이 얘기를 한번 간단히 듣고 먼저 양 처장님. 예, 그 이번 평가에서도 나타났듯이 이제 지역에 있는 대학은 지역 소멸 위기에 지역의 어떤 싱크탱크 역할을 하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당면 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있는 대학들을 이 권역으로 묶어서 권역 내에 있는 대학끼리 경쟁을 시키는 구도. 이거는 뭔가 발전적이고 상생하는 어떤 아젠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여건이나 풍토가 전혀 아니거든요. 오히려 지금 지역의 위기, 지역 소멸 위기를 놓고 지역 대학들이 머리를 맞대고 같은 의견들을 모아가야 될 상황에 서로 경쟁해야 된다는 이 구도는 전혀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그런 조처라고 생각해서 우선은 이런 평가 방식부터 바꾸고 그리고 나서 지역 대학들이 진짜 머리를 맞대고 마음을 열고 지역을 위해서 고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먼저 만들어 주시는 게 이게 좀 꼭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경쟁을 강요하는 평가가 가장 큰 위험 요인이다. 자, 원광대 이 처장님. 사립대 입장에서는 위기의식이 더 클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앞서 말씀하셨듯이 사립대학은 전적으로 그 학생들의 등록금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재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사립대학의 비율이 약 85% 되고요. 재학생은 약 78%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립대학이 고등교육에 기여하고 참여하는 바는 높지만 그에 비해서 이제 정당한 대응이랄지 지원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학의 위기는 그 외부와 내부 요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외부는 뭐 여러 번 우리가 얘기했던 학령 인구 감소, 그리고 그 지방 소멸, 그리고 이제 그 교육 과정에 대해서 적절하지 못한 이런 그
그 대응하지 못한 문제들이 있고요. 수도권 중립도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부적인 이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각 대학이 보다 위기 의식을 더 공유하고 학생과 사회가 요구하는 교육 과정으로 변모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 문제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 지금 13년간 대학 등록금이 동결이 됐고요. 만일에 그 등록금을 인상하는 학교는 교육부가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고 있어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지금 현재 동결과 인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초중고교를 지원하는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이 있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볼 때 약 한 55조, 올해 기준으로 한 53조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고등교육에 투자되는 비용이 약 한 10.8조밖에 되지 않아서 굉장히 이제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OECD 통계를 보더라도 초중고 교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평균 이상이지만 고등교육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동향을 반영해서 최근에 국회에 있는 그 유기용 의원실에서는 대학 균형 발전 특별회계법을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또 교육 목적에 따라서 또는 그 대학 설립 취지에 따라서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도 필요한 이런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여러 가지 위험 요인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도의회 김 부위원장께서는 무엇이 가장 큰 위협 요인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까요? 네, 올 초에 우리 그 지역을 놓고 보더라도 그 다수 대학들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그런 위기의 대학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도표를 잠깐 마련했는데요. 여기 이제 학령 인구 이 추계를 대입 부족 인원 현상에 대한 이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하고 2040년도를 놓고 보면 지금 입학 정원이 49만 명이 되는데 2040년에는 20.9%, 그러니까 28만 4천 명만 모집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이제 학령 인구의 부족으로 자연스럽게 도태가 된다는 그런 통계 자료를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은 이미 예측 가능한 것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대학들이 자구의 어떤 노력들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너무나 힘들다. 그래서 뼈를 깎는 어떤 자구의 노력들을 병행할 필요성이 있노라,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네, 자구의 노력을 말씀하셔서 이제 그런데요. 그 저희가 정책이 문제라고 해서 언제까지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도 뭔가를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여요. 그래서 대학별로는 뭐 특화된 학과를 중심으로 공동 프로젝트를 운영하거나 뭐 학교 시설을 함께 사용하는 방안, 심지어는 학교 인력도 함께 나눠 써서 경비를 줄이자라는 뭐 이런 그 효율화 방안이 추진되는 걸 알고 있는데, 양 처장님, 군산 지역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개별 대학이 이 위기에 개별적으로 대처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 간의 협력, 특히 지역에 있는 대학 간의 협력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는데요. 저희 전북 지역은 지난 6월 말경에 전북 지역 각 대학이 전북 지역대학 발전협의회라고 하는 조직을 출범을 시켜서 전북 지역 내에 있는 모든 대학들이 협력하자라는 논의를 했던 적이 있고요. 이와는 별도로 저희가 7월 6일 날로 기억되는데요. 저희 군산 지역에 있는 4개 대학이 총장님들이 모여서 우리 군산 지역 안에서라도 우리 그 대학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나 역량을 공유해서 지역을 위해서 함께 발전적인 활용을 하자라는 협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정된 재원과 한정된 또 열악한 여건을 타개하는 데는 대학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되고, 여기에 저희 군산대학이 국립대학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처장님, 익산 지역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방금 그 양인호 처장 말씀하셨듯이 전북 지역에 있는 대학들은 수시로 교육 그 인프라랄지 그다음에 교육 과정 그리고 교육 관련된 인력을 공유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교육부도 지역 혁신 플랫폼이나 혁신 공유대학 사업을 통해서 단독으로 대학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서로 협력해서 공유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원광대는 익산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익산도 점점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소멸의 위험을 느끼고 있는 도시인데 대학과 익산시가 훨씬 더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추진됐던 국가에서 추진했던 디지털 뉴딜 그런 사업에 서로 협력을 했고요. 가능한 한 대학의 캠퍼스, 그러니까 일단 하드웨어를 시민들에게 개방을 하고 있고 교육 과정도 일부 시민들에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과 대학이 상호 발전하기 위해서 또 익산시에서는 올해부터 익산시 출신 학생들에 대해서 최대 100만 원 정도까지의 이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대학도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고 또 지원하기 위해서 국가 사업을 추진했는데 최근에 저희는 홀로그램을 포함한 XR 소대부품 장비 개발 지원 센터를 유치해서 지역과 함께 발전하는 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김정섭 부위원장님. 자, 대학도 이제 생존을 위해서 합종 연흥에 대해서 필요성을 인식하기도 하고 실행도 하는데 큰 틀에서 전북 단위로 이런 효율적 움직임을 한때 묶어주는 움직임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나요? 제가 이제 도지사님께 건의를 한 상황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원광대학교 박명수 총장님이나 군사대학교 총장님이나 모든 총장님들의 바람이 뭐냐면 이제 자치단체장들이 나서줘야 된다. 이제 이런 어떤 건의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도에 어떤 그 상생 협업할 수 있는 TF팀을 구성해서 수시로 그 협업을 통해서 작품들을 만들어내 보자. 이런 어떤 건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프를 잠깐 제가 또 한번 마련했는데요. 이게 이제 지자체와 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 체제 사업입니다. 2020년도 것인데 이 선정 결과들을 보면 경상남도 17개 대학이 지역 혁신 기관과 MOU를 체결해서 430억을 만들어냈어요. 그다음에 충청북도도 430억, 그리고 전라남도도 광주광역시하고 670억 원이라는 돈을 만들어내는 결과물을 창출해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우리 돈은 여기에서 이제 탈락의 쓴맛을 봤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 대학은 아주 다양한 인재들이 모여있는 집합 장소입니다. 이제는 정말 그 속에서 연구하고 노력하고 또 상생 협업하지 않으면 이제 살아남기가 힘듭니다. 그 중심에 이제 누가 서야 되느냐? 그것은 이제 지자체 단체장들이 나서야 되고 또 지역의 국회의원 나서야 되고 또 우리 도의원들도 나서서 이제 함께 해야만이 지역 대학들이 이제 살아남을 수가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예. 네. 자, 지역 대학들이 살아남는 방안 말씀하셨는데요. 그 지역 대학의 가장 큰 기본적인 문제는 그 심각한 지역 학생들의 역외 유출이잖아요. 그래서 바꿔 말하면 집도끼를 많이 확보를 하면 심각한 그 모집난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기 방법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공교롭게도 며칠 전에 모 대학병원의 원장님하고 이렇게 간단한 미팅 자리가 있었는데 우리 그 전라북도에도 그 메디컬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인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도 이제 전북대도 그렇고 우리 원광대도 그렇고 지역 인재들을 많이 이제 뽑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북대 같은 경우는 총원 141명 중에서 53.2% 즉 75명을 뽑거든요. 그리고 원광대학교 같은 경우는 43% 40명을 우리 지역의 인재를 뽑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재를 뽑으면 그 인재들이 이 지역에 남아서 지역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되는데 오히려 여기에서 가르치고 또 훌륭하게 된 분들이 오히려 타지로 수도권으로 이렇게 가는 현상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여기 대학이나 지방대학의 병원들은 오히려 외국에서 외국 의사들을 이렇게 모셔와야 되는
그런 형편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방법은 있습니다. 이제 그 지방의 그 지자체에서 그분들한테 일정 부분의 어떤 지원들을 좀 해서 그분들이 10년이면 10년, 15년이면 15년 정도는 이 지역에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가야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이영애 교수님 말씀 잘 들으셨죠? 네. 예, 어떻습니까? 네, 저 익산에 있는 저희 대학은 한때 그 전북 외 학생의 비율이 약 한 60%까지 이루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좀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우리나라가 수도권 중심의 구조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 아무래도 학생들이 선호하는 문화랄지 이런 그 복지 서비스들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역의 유출에 대한 문제는 이제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저희 대학 입장에서는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이 뭐 편입생이랄지 또는 이제 그 정원의 모집을 모집 제도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또 지역에 있는 역의 위치에 상당히 좀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지금 지역에 있는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면은 이제 지역 인재 7급 그 공무원을 채용하는 제도도 있고요. 지금 혁신도시에 위치해 있는 공공기관이 내년까지는 지역 인재 할당제 30%라고 하는 이런 제도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들이 실제로 당초 목적대로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문제가 있지만 이런 제도는 더 확대해서 우수 인재가 역외로 유치되는 것을 막아야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언급드렸다시피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해서 장학금을 더 지급한달지 저희 익산시 같은 경우는 그 학생들이 문화에 대한 그런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학로를 청년 문화의 거리로 만들기 위한 대학로 위원회 프로젝트도 하고 있고요. 또 국가 산단이랄지 또는 그 혁신도시에 있는 우수한 기업들 그리고 공공기관의 취업을 확대해서 학생들이 떠나지 않고 정주하는 그런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양 교수님. 그 학생 유치를 하려면 어떻게 보면은 졸업하고 갈 곳, 그러니까 직장 또는 일자리가 좀 많이 있으면 아무래도 지역 대학의 그런 모집난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또 대학으로 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또 이런 정책적인 지원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이제 뭐 우리 도민들이 다 아시고 계시지만 2018년 즈음해서 군산이 이제 산업 고용 위기 대응 특별 지역으로 선정이 됐고 그 3년 동안 저희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실제 고용이 줄고 인구도 줄고 그런 과정에도 저희는 이제 군산대학교는 취업률을 호남 제주권의 국립대 2위라는 그 쾌거를 달성해서 62%를 넘겼거든요. 그 과정에서 저희는 이제 지역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들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참여하고 또 의견 제시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필요한 정책 개발도 하고 이런 활동들을 했습니다. 군산형 일자리나 군산 강수연구개발특구 등등의 사업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군산 지역의 고용 또는 창업 환경을 개선하는데 개척하는데 정말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느낀 게 정말 중요한 것은 금방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입니다. 결국은 군산에 일자리가 있어야 졸업한 학생이 군산에 남고 또 외지 사람도 군산으로 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특히 지방정부 차원에서 많은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는 대학 자체적으로 이제 그런 대응을 위해서 창업을 지원하는 역량을 대폭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창업 지원단을 단장을 교무위원급으로 격상을 시키고 조직을 재정비를 했고 관련된 전문 상담사, 창업 상담사나 이런 부분을 확충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전국에서 보기 드문 예로 창업 학과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창업 쪽에 강력하게 지원을 하고 있고 그밖에 지역 수요에 맞춘 이제 교육과정 운영도 필요해서 저희는 이제 공유전공이라고 하는 학사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일반적인 학과가 사회 수요에 즉각 대응을 못하기 때문에 입학은 다른 학과로 했지만 관련된 전공을 충분히 배워서 진출할 수 있도록 공유전공이라고 하는 학과를 운영하는데 대표적인 게 저희가 군산의 전기차
관련된 산업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모빌리티 공유전공이라고 하는 걸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군산 전북 혁신도시에 있는 연금 관련해서 연기금에 대응하기 위해서 연기금 전공 공유전공이 또 있습니다. 이걸 포함해서 한 9개의 공유전공을 운영하고 있어서 학생들이 들어와서 지역 사회나 아니면 사회 수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교육 체제도 저희들이 충분히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런 것이 바로 대학 차원에서 지방의 위기나 또는 지역 대학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지역 대학은 지역의 성장 동력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지역의 몰락을 막으려면 지방대를 살려야 한다. 이런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건데, 자, 그러면 오늘 나와주신 세 분께서는 지역 대학을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의견 한번 들어보고 토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먼저 김정수 부위원장님. 이 대학은 그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마지막 관문입니다. 결국 학생들이 찾아오는 대학은 정해져 있다고 또 생각되지고요. 사회가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이 그 경쟁력 있는 대학이고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학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대학만의 노력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는 어려운 그런 어떤 시점입니다. 이제는 지방 정부 또 지방 대학 손을 맞잡고 이제 함께 협업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고요. 그 체계를 구축하는 저희들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지고, 이런 어떤 것을 토대로 나간다면 우리 전라북도 의회에서도 이런 일에 적극 발벗고 나설 용의가 있고요. 전라북도 의회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전라북도 도민 모두가 지방 대학을, 지역 대학을 살리는데 총력을 기울일 때다 이렇게 생각되십니다. 강 건너 불구경해서는 안 된다. 직접 네, 참여를 해야 그렇습니다. 된다는 말씀이신 예. 거고요. 자, 그렇다면 또 양현호 처장님. 예. 제일 먼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대학을 기를 죽이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학에 대해서 현재 정부는 끊임없이 통제와 관리의 수단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대학에 대한 지원은 또 그에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개인으로 보더라도 일단 기가 살고 흥이 나야 무슨 일을 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대학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는 평가, 그다음에 무슨 제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를 죽이면 지역사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저희 대학 같은 경우 정말 학생 교육비 측면이나 아니면 취업률이나 학생 충원율도 저희가 3년 연속 95%를 상회했고요. 그다음에 재학생들도 96%면 이게 전국적으로도 우수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학을 갑자기 정부가, 그것도 정부가 운영하는 대학을 정부가 재정을 못하겠다, 재정 지원을 못하겠다. 물론 이제 본질적으로는 그게 1년에 한 4, 50억 돈을 안 주겠다라는 건데, 그것이 마치 이제 알려지기는 부실 대학인 것처럼 또 알려지기도 되고, 그런 불합리한 상황에서 또 정작 정부에서는 이게 그렇지 않다라는 설명 한마디를 해주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진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고, 참고로 어제 저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거기는 이제 이번에 선정에 참여한 모든 대학의 총장님들이 참여하는 모임입니다. 거기에서는 이번 평가에 대해서 최종 선정을 다시 한번 재고해 주고 모든 대학이 자원을 나눠 가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라고 교육부에 어제 건의문을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그 부분도 다시 재검토돼서 제발 지역에 있는 대학이 기죽지 않고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활기를 갖고 지역과 사회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먼저 좀 만들어 주시면 하는 말씀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영효 원광대 교육처장님. 네,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대학은 대전환의 시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대학은 지금 학령 인구 감소라고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또 학생이나 사회 기여로부터 다양한 고등교육 서비스를 요청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대학은 지역 소멸이라는 추가적인 위기에 맞닥뜨려서 삼각파도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 대학들은 각 대학의 특징을 살리고 또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고등교육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서
적정 규모화랄지 또는 꾸준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그에 대응하여서 정부나 지자체는 합리적인 그런 지원책을 제시하고 또 최소한의 간섭과 이런 평가 체계를 갖추어서 모든 대학들이 경쟁력이 있는 고등교육기관으로 탈바꿈하는데 협력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시사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시사 토론에서는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수도권 집중이 극심한 대한민국에서 지역의 성장 동력인 지방대를 효율성으로만 따져 평가하고 지원하는 현실이 맞는 건지 의구심이 듭니다. 지역 소멸이라는 말이 왜 생겼는지 그 본질부터 따져서 처방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함께해주신 토론자 여러분 고맙습니다.